네, 시장의 중심이 된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밤에 가장 중요한 이슈 다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FOMC 결과가 나왔죠. 연방준비제도는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를 했습니다. 일단 연준이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시사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동결을 주장한 위원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또 비난을 했습니다. 파월과 연준이 또 실패를 했다. 배짱도 비전도 없다라며 맹비난을 한 상황인데요. 일단 FOMC 결과 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제롬 파월 의장 관련돼서 상당히 좀 인격 모독성 발언을 했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고요. 자, 먼저 그 FOMC 관련돼서 지난 7월달 이후에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즉 두 번에 이어서 연이어 내렸다 이런 부분들 좀 강조를 좀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FOMC가 두 번 남았습니다. 잠깐 그 미국의 FOMC 사이트를 통해서 말씀 드려보겠는데요. 자, 무엇보다 앞으로 두 번 남았지만 보신 것처럼 제롬 파월 의장이 상당히 좀 고민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특징들이 올해 들어서는 과거에는 제니 앨런 의장 같은 경우에는 36912 즉 1년에 4번만 이 프레스를 했는데 올해 들어서는 이제 각 8번 각각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제롬 파월 의장의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자, 보신 것처럼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새벽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일단 기준금리는 인하로 결정이 났고요. 앞으로는 이제 옥토버, 디셈버 두 번 남았습니다. 많은 참여자가 이 두 번 중에 과연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을까 이런 평가가 있지만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내리기는 어렵다 이런 점 말씀 드려보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 발표된 내용들 잠깐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난 7월 달과 이번 달이 큰 틀의 변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이번에 FOMC의 기본 내용을 보시면 여전히 그 노동시장도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경제활동도 좋아지고 있고 따라서 적절하게 경제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7월 달 이후에 9월 달에 이렇게 기준금리는 내렸지만 기본적으로 그 프레스의 어떤 주된 내용을 보면 여전히 미국 경기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이번 9월달 관련된 기본 특징은 경기 확장 유지하기 위해서 일단 내렸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기자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경기가 나빠지면 금리를 내릴 것이냐 이런 얘기했는데 이때 제롬 파월 의장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건 앞으로 가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앞으로 기준금리 내릴 그런 어떤 시그널 상당히 안 좋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눈에 띄는 것 같고요.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 이걸 좀 보실 것 같습니다. 아신 것처럼 금리를 인상을 하든 인하하든 동결하든 연준위원들 소위 그 폴 즉 투표를 하는데 10명 가운데서 눈에 띄는 것들은 그 통상 이렇게 페이퍼가 나오면 아래 하단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10명 가운데서 몇 명이 찬성하고 몇 명이 반대했습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자, 보이팅 폴라고 그러면 찬성 인원을 얘기하고 있죠. 눈에 띄는 것들은 보이팅 어게인스트 즉 이번에 기준금리 인하 관련돼서 반대하는 인물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려봐야 되겠고요. 눈에 띄는 것들은 제임스 벌러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1.5에서 1.75를 얘기하고 있는데 1.5에서 1.75는 뭐냐면 결국 이번에 0.25%포인트 내렸지만 제임스 벌러드라는 그 연준은 그러지 말고 0.25% 포인트가 아니라 0.5%포인트 즉 더블 샷으로 지금보다 많이 더 내리자 그런 어떤 강하게 나왔던 인물이라고 말씀 드려보겠고요. 또 다른 인물은 에스터 조지라는 인물 그리고 에릭 로젠그린이라는 인물들은 그러지 말고 기준금리를 동결하자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 반대했던 인물을 세 인물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지난 2014년 12월 달 이후에 이렇게 동결하든 인하하든 만장일치가 안 되고 3명이나 기준금리 인하 관련돼서 반대했던 인물이 늘어났다는 걸 보면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앞으로 기준금리 인하하기가 어렵다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를 좀 드려봐야 되겠고요. 눈에 띈 것도 또 하나의 데이터입니다. 즉 기준금리 인하했다. 그것은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트렌드는 어떻게 보면 무역전쟁에 대한 이슈 그리고 경기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경기는 좋아지고 있답니다. 다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지금보다 어렵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페이퍼에서 보시면 이런 부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즉 미국의 어떤 GDP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난 준 그러니까 지난 준 어떻게 보면 지난 7월달 데이터에는 2019년도 미국의 GDP가 2.1일 것입니다. 이런 얘기했는데 오늘 데이터는 뭐가 나왔죠? 2.2입니다. 즉 지난 7월달에는 2.1 예상하고 있고 오늘 2.2가 나왔다는 걸 보면 미국 경기는 좋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 상당히 단정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잠깐 얘기했지만 상당히 제롬 파월 의장을 부정적인 코멘트를 했습니다. 이게 나온 시점이요. 미국이 어떻게 보면 FOMC가 기준금리 인하합니다. 그 이후에 나왔던 트위터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감정이 섞였다고 볼 수 있고요. 거칠은 표현이
배짱이 없다. 상당히 좀 비하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누굴 비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제롬, 즉 제이 좀 친근한 표현인데 제이 파월과 그리고 연준 위원들한테 너희들은 배짱이 없어. 그리고 센스도 없어. 비전도 없어. 그리고 상당히 테러블 커뮤니 어떻게 보면 소통하지 못한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0.5%포인트가 아니라 미국이 그동안 지난주와 이번 주 유가도 급등했기 때문에 0.5%포인트를 인하를 기대했는데 막상 0.25%포인트 인하됐기 때문에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제롬 파월 의장 관련해서 상당히 이렇게 비하적인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트렌드를 보면 상당히 좀 고민이 커지고 있다 보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번에 7월에 이어서 9월 달에 기준금리 인하를 두 번째 했고요. 그 가운데 눈에 띄는 것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 관련돼서 기준금리 인하에 3명이 반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연준 관련된 부정적 코멘트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앞으로 열릴 두 번의 어떻게 보면 FOMC 때 기준금리 인하를 해야 되겠지만 경기 상황이 과연 좋은데 기준금리를 인하하긴 어렵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러운 의견을 좀 제시해봤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비난을 했지만요. 블룸버그 측에서는 연준 발표는 시장 기대를 악화시켰지만 이 파월 의장이 자산 매입 재개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점에서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사실상 거의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나스닥 지수만이 소폭 하락했는데요. 좀 특징적이었던 것은 WTI입니다. 국제 유가가 진정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2% 넘게 하락하면서 WTI는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CNBC 방송에서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서 군사 보복이 아니라 이 제재를 언급한 것이 유가 진정의 배경이다 이렇게 좀 언급을 했는데요. 관련된 시장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자, 무엇보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상당히 그 미국의 증시가 혼조세를 좀 모습 보였죠. 아신 것처럼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롬 파월 의장이 앞으로 기준금리 내리는 그런 부분을 좀 시그널을 정확하게 못 줬기 때문에 미국 3대 지수가 혼조세를 보였다는 것을 보면 결국 앞으로 두 번 남은 FOMC 때 어떤 방향을 갈지 좀 지켜보자 이런 좀 반응이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눈에 띄는 것들은 몇몇 어떤 페이퍼에 대한 모습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유가가 상대적으로 안정됐다 그런 부분들을 잠시 후에 말씀드려보겠지만 이 한 그 회사를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통상 우리가 페덱스라고 좀 그러죠. 어떻게 보면 그 기본적으로 DHL 넘어서 해외에 상당히 이렇게 소위 딜리버리 하는 어떤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 페덱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새벽에 약 12.9%까지 급락했습니다. 뭐 장중한 때 급락이 상당히 좀 148달러까지 되는데요. 눈에 띄는 것들은 페덱스가 왜 이렇게 급락했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의문을 좀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눈에 띄는 것들은 페덱스의 어떤 급락의 모습을 보이겠고요. 페덱스 같은 경우에는 1971년에 창립된 그러니까 약 50년 정도 된 상당히 좀 막강한 어떤 페덱스라고 좀 말씀 드려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덱스의 주가가 150달러 좀 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페덱스가 이렇게 주가가 오늘 같은 경우에 급락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존, 즉 아마존이 앞으로 나는 페덱스하고 인제는 딜리버리 소위 택배라는 표현은 좀 작은 표현이지만 너희하고는 거래하지 않을 거야 이런 좀 표현을 가지고 있는데 눈에 띄는 것들은 1971년에 창립한 페덱스를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지금 얼마죠? 아마존은 올해 7월 달 같은 경우에는 2,000달러를 넘어섰고 있고 이 시각 현재도 1,800달러인데 우리가 통상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1994년 즉 어떻게 시장에 들어온 지 23년밖에 안 되는 회사인데 50년 이상 된 회사가 23년밖에 안 되는 회사에 상당히 휘둘리고 있다 이런 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따라서 최근 들어서 미국 유통업 중의 기본적인 특징이 아마존 비롯해서 소위 새로운 종목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페덱스의 어떤 주가의 급락은 아무래도 아마존이 앞으로는 너희와 거래하지 않을 거야 이런 어떤 부정적 이슈 속에서 예상보다 유통업종이 좀 약세 모습 보이는 것 같고요. 눈에 띄는 것도 유가에 대한 리뷰를 좀 잠깐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유가에 대한 표현은 상당히 좀 적절하지 않지만 눈에 띄는 것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했던 얘기가 뭐냐면 미국은 수입 국가랍니다. 미국은 어떻게 보면 유가 관련돼서 우리는 산유국이기 때문에 결국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 관련돼서 어떤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상당히 비탄력적 이런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트렌드 보면 유가에 대한 방향성 상당히 좀 일시적인 충격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큰 흐름으로서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만 유가가 이틀치 하락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미국을 넘어서 한국 소위 아시아권은 상당히 충격적이겠지만 눈에 띄는 것들은 유가가 상당히 미국 증시의 큰 이벤트인데요. 큰 이벤트 관련돼서 일단은 좀 진정세가 들어섰다 이런 부분들이 오늘 끝난 그 뉴욕 증시의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